인데요. 방통위 부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오늘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굳이 또 반대 당론을 정했어요. 예, 한동훈 대표를 인식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동훈의 의중이죠, 사실은. 한동훈을 뭐가 의식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의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력을 상당히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용상 관계도 쉽지 않고 네. 내부 지금 권력 투쟁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짧게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네. 야당하고의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만찬했잖아요. 네, 근데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너무 웃겼어. 야, 술도 같이 먹어주고, 예? 상갓집도 가주고, 그래서 한동훈 많이 도와줘 그러는데 외롭지 않게 해줘. 외롭지 않게 해줘 그랬는데 한동훈은 술을 안 먹는다고. 맥콜이던데 오늘 그 제목이 맥콜. 그러니까 네. 술을 안 먹는 사람한테 굳이 술을 먹이라고. 맥주와 콜라.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네. 이제 보수에서도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뭐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맨날. 그리고 원희룡도 뭐 끝나자마자 지자마자 한 얘기가 네. 내가 탄핵과 특검을 막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진짜 궁금한데 탄핵 당할 짓을 하긴 한 거야. 어쨌든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 자기가 입으로 낸 거는 우리가 만든 특검 안에 대해서 내가 제3자가 그러니까 특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그거를 만들겠다고 한 거지 민주당 거를 찬성하겠다고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선명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굳이 나는 이거 절대 반대라고 하고 당론까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 이거는 전 부결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말했는데. 예, 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윤석열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예, 윤석열 김건희 심판이었고 그러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 내용을 보여줘야 되고 정치력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와 어떤 전략과 이런 걸 동시에 보여줘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응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쩌면 키를 받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서구 보궐선거부터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해서 총선까지 일관됩니다. 네. 잠깐 뭐 영수회담 한다고 한 2주 정도 바뀌는 척 하락했는데 결국 똑같은 모습으로 변경됐고 네. 더 주목해야 될 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나름 변화를 선택했어요. 지지자들이 62.8%로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그렇죠. 밀어줬다는 거는 윤석열보다는 한동훈 좀 변화가 더 맞지 않나 아마 이런 판단을 8대2 당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났다는 그렇죠. 거는 윤석열의 원희룡 나경원 아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키를 잡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협치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뭔가 주거나 밀당하거나 이런 마음은 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마음인데 네. 그렇다면 저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어떤 권한이나 어떤 법적 수단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저 오늘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이상인 부위원장 네. 예. 탄핵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둘이 자꾸 하면 다 없애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이 자꾸 하면 한 명만 놔두면 못하는 예. 거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냥 네. 뭐 국민들 그 눈 안 봐요. 네. 그럼 민주당도 저는 제가 평론하는 네. 입장에서 이런 네.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하고 뭐 국민들하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우리가 시선을 이제 둘 수밖에 없는데.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상 네. 이준석 저만큼 왔으면 네. 이준석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상인 저렇게 딴소리 하는 거 그냥 이상인 탄핵하면 돼요.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어쩌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막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지금 상당히 지겨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인가 몰라도 아침에 방송도 그렇고 네. 여기 왔을 때 항상 10,000명이 넘었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3,000명, 한 5,000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게 청문회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지겨운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맞아요. 바뀌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지지자나 국민들이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샤우팅하고 집회하고 뭐 이렇게 동력을 모으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정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라는 끊임없는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잘하고 있고 싸움을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그런가? 그렇다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막 얘기했는데 뭐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메뉴를 직접 고르면서 상당히 만찬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이건 저는 충격입니다. 대통령이 메뉴를 아니, 골랐다라는 전 게 살다 저는 살다 회사 회식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 삼겹살 먹는 걸 본 적 있나요? 왜 안 먹냐 하면 삼겹살이라는 거는 불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불 막 올라오고 더워 죽겠는데. 가스 터질 수도 있고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된 음식들을 갖고 오고 또 우리 예전에 봤지만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항상. 보쌈 이런 모든 쌈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고 뭐 탕평채를 갖고 오면 네. 탕평채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그냥 먹는 것도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들은 진짜 먹는 거예요. 정말 삼겹살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 느낌이 들어서는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하자.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의미 요즘 부여를 돼지갈비도 했어. 있었어. 의미 부여 설명해 또 네. 고발 아니 먹고 나서 의미 부여한 거예요. 먹고 싶어서. 야 삼겹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정대, 삼겹. 당정대가 당정대. 하나가 되자. 이렇게 그리고 쌈 싸먹는 행위도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 뭉치자. 말이 돼요, 그게? 운명 공동체 이렇게 설명을 했다.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해 먹고 싶으면 날것으로 안 먹어보자 이래 됩니까? 아니 말이 돼요 이게? 돼지갈비도 얘기해줘. 돼지갈비. 뭐 이거 다 설명해줘. 그러니까 뭐 네.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부여했으나 삼겹살 먹고 싶었구나. 저도 그 생각. 아니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껏 제가 먹는 거 이런 거 종편이나 이런 거 방송에 가면 네. 평가해 주잖아요. 뭘 네. 먹든지 간에 네. 뭐 어떤 잡채는 뭘 의미하고 뭘 의미하고 이럴 건데 삼겹살 구워 먹다는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이게 왜 이리저리 불편한 일이고 네. 놀림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먹고 싶으면 이걸 먹고 거기 해서 부여한 것 같거든요. 회식입니까 이게? 직장 회식입니까? 야유회 간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대통령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깨투구를 한 번씩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냥 노루각 쓰던데. 근데 이제 뭐 당부는 상당히 세게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표정은 숨기지 못하더라. 솔직히 심기가 불편하게 반으로 그거 악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박주묘로 다 잘하는 건데 이거 있잖아. 이거 눈 치켰다는 거 이거. 이거. 싫은 거야. 와, 그러니까 진짜. 불편함을 감추지 그냥 못하더라고. 네, 솔직히. 그리고 원래 이게 만찬이라는 게 새 지도부가 뽑히면은 네. 새 지도부만 불러야죠. 그러니까 낙선자 그러니까 김기현 때도 5일 뒤에 네. 김기현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기현 지도부만. 네. 그리고 따로 그때 독대를 했나? 애가 뭐 얘기를 했나?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시로 이제 앞으로 정례화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거든. 네. 떨어진 사람 다 부르고 뭐 몇 명? 26명? 그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폭탄주 한 잔 돌리려고 그래도 한 세월이야 26명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화합, 뭐 탕평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스통 뭐 이거 좀 폭발할 여지가 있는 그런 그게 태도가 불안한 거고 아니었냐. 좀 전에 말했던 것 좀 첨언을 하면 네. 낙선자를 부르는 경우는 없지요. 바로 또 만찬을 하기보다는 지도부가 꾸려지면 네. 예컨대 뭐 정책위장이라든지 예. 대변인이라든지 예. 그런 사람들 같이 불러서 해야 되는데 네. 예전 지도부 또 플러스 지금 낙선했던 사람 그 사람들 불렀다는 거는
내가 최고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이제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부연 설명 짧게 드리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고 1대1로 만나자라고 맞아. 하고 네. 대통령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은 그냥 여야 당 대표들 다 만나자. 이게 왜냐면 1대1은 이 사람이 나하고 적수다 맞수다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거의 인정해 주는 거고 1대 다면은 대통령이 당연히 우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희룡 다 부른 게 나경원 부른 게 너 원오브 댐이야. 내 쫄개야. 이거예요, 예. 사실은. 아, 원오브댐이야. 쫄개야.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동훈하고 둘이 이렇게 네. 하진 하면은 야 한동훈이 거의 컸네 많이 컸네 뭐 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 정말 속 좁다. 한동훈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당 대표가 서천에서 이렇게 네. 인사했는데 안 했더라고. 그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예, 자기 예. 될 것 같으니까 예. 약간 이렇게 예, 약간 예, 예. 약간 옥내 하더라고, 예, 옥내. 이제 예.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허리 안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인사.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관찰력 저는 뛰어나다. 사실은 예. 남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 예, 예.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게 힘의 강약은 인사거든요. 가불이 바뀌었어. 예, 저도 사실 똑같아요. 네. 좀 강한 약한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준일이 형 보면 이렇게 아이고 형님. 장윤선 기자님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이걸 봤을 때 한동훈의 다음 기치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가진 않겠다.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만 난 네. 내 길을 갈 거고 얼마간 불안한 허니문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네. 어느 정도 가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어떤 쟁점에서 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제 그때가 네. 아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